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국내임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국내임에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국내임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가 이와 관련해서 이 단일 지도 체제와 집단 지도 체제를 섞은 소위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 이걸 갖다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틀 동안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5월 달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환절기도 아닌 것 같은데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고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긴 했지만 그거 자체로 올리는 게 상당한 민폐다, 소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틀 동안 올리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예, 앞으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제 어쨌든 기침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황우여가 이데일리라는 매체와의 29일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 그럼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내의 지도체제 방식은 뭡니까? 단일 지도체제입니다. 단일 지도체제라는 건 뭡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실시를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한테 이 상당한 권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지도체제가 바로 단일 지도체제입니다. 집단 지도체제는 뭐냐? 당대표, 최고위원, 이걸 갖다가 하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제일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당대표 주자군이라고 할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이 정치적 이런 이속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당이라 해도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울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열하게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보시면, 이제 이 최고위원회의라는 곳에서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경우에는 최고지도위원회 위원회의라는 곳에서 당 대표 이하 뭐 최고위원들이 서로 그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공개적으로 싸움질을 한다. 그런 장면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 황 의원은 뭐라 그랬냐? 하이브리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섞겠다. 그만 뭔 말이냐면,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긴 하되,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따로 치르긴 하되, 이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대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는 당 대표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점자들 2등과 3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2등과 3등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최고위원, 그 밖에 최고위원은 여기서 또 따로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황우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런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우여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무색무취한 사람이고, 그 전에 정치를 할 때도 그렇게 뭔가 실행력 있고 그런 결정력을 갖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은근슬쩍 이런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에서는 제 임기를 모두 채운 마지막 당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수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자체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지어 고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허투루 가벼이 들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힘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우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싸우는 게 또 왜 싸우냐면, 각 계파가 다르고 이 계파의 정치 이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계파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세력들의 또 이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예를 들었었는데, 2011년도 당시,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그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그때는 여러분들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가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가 대표였고 최고위원은 무슨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가 그렇게 우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몇 명만 사퇴를 해버리면 지도부가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국내임 당원 단계도 나와 있지만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최고위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이 결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식으로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고 이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규모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전국위원회 며칠 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그 결혼을 갖다가 충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당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이 어떻게 했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는 우리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때 왜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아주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 당에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이제 한나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이 무슨 디도스 그거 해킹 이런 걸 갖다가 공격을 했네. 국회의장실을 갖다가 선관위를 갖다가 그 자당 선관위를 갖다가 공격을 했네. 어쨌네. 그런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당 기강도 무너지고 이 당의 전망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내년에 바로 총선 대선인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당을 이끌고 갈 수 있겠냐. 안 된다 했는데 홍준표가 버티고 있으니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해버렸고 그 홍준표 지도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을 치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거기서 물러난 다음에 바로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당 대표를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이 당 지도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일종의 담합을 해야 된다고 할까? 하여튼 담합이든 뭘 하든지 간에 합의를 보든지 간에 무슨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조금 더 최근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을 또 드러낸 게 언제냐면은 바로 김무성이 새누리당의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서청원과 그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다가 김무성이 당대표가 되고 서청원이 차점자로서 최고위원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무성은 그때 당시에 이미 친박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성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요즘 표현을 하면 탈박이라고 해야 될까? 친이까지는 안 갔지만은 이제 친박에서 멀어진 비박 내지는 탈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의 위치였고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한참 집권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년 좀 넘었는데 그 정도 시점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한참 힘을 받아야 될 시기에 이 집권 여당에는 이 대통령과 거리가 먼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당 대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실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견제 심리가 누구를 통해서 거기에 반영이 됐느냐? 바로 이 서청원이란 최고위원, 이 소위 말해서 친박계의 자장이라고 했던 그 서청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최고위원회에는 김태호 이런 식으로 또 친박계로 분류됐던 근데 솔직히 왜 김태호가 친박계로 분류됐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 김무성 당 지도부 김무성 대표 체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 뭔 얘기를 하면 바로 서청원이 거기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왜냐면 발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호가 거기에서 이제 막 고성을 지르면서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김무성도 반말로 그만하고 막 했는데도 김태호가 거기서 듣지 않고 했더니 김무성이 이제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는 장면들 제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 마치 영상을 보듯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방송을 통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 전신 정당들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정말 이건 정당으로서는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만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저게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너무나도 한심한 아주 그냥 제 멋대로 가지각색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저런 정치인의 이제 뭐랄까 민낯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 당을 찍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만 연출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절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를 만들겠다. 말이 좋아서 하이브리드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그냥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사실 내용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왜 이게 집단 지도 체제냐면은 이 경향신문 기사 제목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황우여가 하이브리드형 또는 절충형 또는 복합형 이런 지도 체제 이런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고 했더니 경향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지도부 나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면 지금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최고위원들로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당 지도부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 자체가 제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이 국정을 뒷받침하든지 또는 대야 투쟁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안에서 싸우다가 날이 샐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 번째는 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아마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당 내에서는 그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과 거의 엇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고 법적 권한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체 그 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특권 폐지니 뭐 정치 혁신이니 별의별 개혁 방안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1%라도 실행되겠습니까? 구현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국민의힘에는 집단 지도 체제니 또는 이 집단 지도 체제적 그런 것들 갖다가 절충한 복합한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를 갖다가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황우여가 굳이 꼭 이런 얘기를 한 건 뭐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워낙 지금 한동훈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이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우리 당이 말이야 국민들한테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지만 결국엔 뭐냐면 이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어떤 특정 세력 내지는 특정 인물의 그런 의중이 반영됐고 그걸 갖다가 황우여가 지금 사실상 거의 고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걸 갖다가 뭔가 대단한 이제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힌 거 이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을 보겠다.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맞아 죽을 정도의 어떤 반발이 없다고 한다면 해도 되겠구나. 지금 이걸 갖다가 떠보기 위해서 지금 내뱉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집단 지도 체제 시절의 그 모습 그리고 현재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과연 한동훈, 나경원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나왔는데 여러분들 유승민은 애초에 이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싫어했던 사람이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싫어했던 사람이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이런 걸 갖다가 뭐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하야도 가능하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한 당의 지도부를 구성했을 때 그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 당의 대표가 뭔 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란 그나마도 이 국내임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의 이미지, 대권주자로서의 자산들이 요 당 대표 하는 몇 달 동안 다 깎이고 결국에는 이 국내힘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비극을 국내힘 당원들과 국내힘 지지층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황우여란 비대위원장은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지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왜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천목회인가 그런 단체에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안 하든 이 천목회한 단체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는 지금 현재 기득권이 아니고 저기는 뭔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기는 뭔가 하는 말이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따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저게 과연 한동훈한테 유리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여겼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마치 좋은 거라고 착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에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문제의식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부작용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고 필요 없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논란이 일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그에 따른 뭔가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고 한 것이다. 그 정치적 이득은 황우여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